조용하던 오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휴대폰 화면엔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글자가 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또렷한 남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호 씨 맞으시죠? 지금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돼서 수사 중입니다. 말투는 정중했고 너무 진지했어요. 순간 사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검사라고 하며 조심스럽게 설명하는데 오히려 신뢰가 생겼습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자산을 보호해드릴게요. 그 말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기도 전에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도 있어요. 무서웠습니다. 단순한 민원 전화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불안을 자극하니까 현실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말하는 대로 돈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에게 털어놓으니 그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돈은 사라졌고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이스피싱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 특히 어르신을 노린 전화 사기가 늘고 있어요. 전화 한 통에 수십 년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죠.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실제 피해 사례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서울에 사는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전화번호가 떴고 자동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귀하의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담원 연결 중입니다. 이후 상담원이 연결됐고 계좌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며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어르신은 겁에 질려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은행이 연락했지만 이미 돈은 빠져나갔어요. 며칠 동안 식사도 못하시고 크게 상심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사칭 문자로 인한 피해 사례입니다. 엄마, 나 폰 고장났어. 이 번호로 연락해줘. 익숙한 듯 보이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의심 없이 답장을 보냈고 금전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손주의 부탁이라며 모바일 송금을 했는데 그게 사기였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연락해보니 전혀 그런 문자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제야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문자 사기는 최근 급증하고 있어요. 말투는 기계적이고 빠른 결제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앱 설치 유도형 사기입니다.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앱을 설치해주세요. 누구나 받아본 적 있는 문장이죠.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앱이 깔리고 휴대폰 정보가 유출됩니다. 이후 전화가 오고 은행 앱이 조작돼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수법이에요. 이쯤 되면 모든 전화와 문자를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해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으세요. 공식 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막을 수 있어요.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110이나 금융감독원 1332로 꼭 신고하세요.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변 가족과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내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보이스피싱이 점점 정교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대본을 외우고 연기 훈련까지 받습니다. 경찰이나 은행 직원을 흉내내는 목소리, 말투, 말의 흐름까지 철저하게 연습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감정을 조작합니다. 먼저 두려움을 줍니다. 지금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엔 시간을 쪼입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전액 압수될 수 있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말하는 대로 따르게 만듭니다. 정신이 없는 그 순간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전화를 끊는 게 기본입니다.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심스러운 번호는 아예 차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문자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링크를 누르는 순간 휴대폰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넷째,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하세요. 후, 티전화 같은 앱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걸러줍니다. 다섯째, 금융 알림 서비스를 꼭 등록하세요. 내 계좌에서 누가 돈을 빼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고 은행에는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일부라도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융감독원 1332에도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들이 절차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을 막은 실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한 어르신은 검찰 사칭 전화를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 봤던 유튜브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잠깐만요.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한마디로 1천만 원을 지켜냈습니다. 또 한 분은 손주 사칭 문자를 받고 손주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나 그런 문자 안 보냈어. 사기야, 절대 돈 보내지 마. 그 말 덕분에 송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전 재산을 지켜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의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꼭 주변에도 전해주세요. 혼자 계시는 부모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알려드리세요. 혹시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꼭 영상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그 순간엔 진짜 같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는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는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가족과 약속하세요. 이상한 전화 받으면 무조건 서로에게 확인하자고. 당신의 안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마을에선 한 달에 한 번 마을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엽니다. 이걸 제안한 건 마을 이장님이셨어요. 이장님이 사기 전화를 받을 뻔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아들이 옆에 있어서 다행히 피해를 면했지만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 뒤로 이장님은 어르신들 모일 때마다 말하셨습니다. 모르는 전화 받지 마세요. 돈 얘기 나오면 끊으세요. 이 말이 처음엔 웃음거리였지만 점점 마을의 습관이 됐습니다. 이젠 이상한 전화나 문자가 오면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런 문자 받았어? 이거 진짜 검찰에서 보내는 거야? 서로 나누고 확인하면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도 이웃끼리 지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교육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보건소에서도 열리고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보이스피싱 리플렛을 나눠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나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상한 전화가 오더라. 너도 이런 거 받은 적 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혼자 조심해서 막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가족, 이웃, 공동체 모두가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어요. 고액 인출 시 직원이 고객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경찰과도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결국 본인이 괜찮아요라고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설마 진짜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자주 들어야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진짜일수록 의심해야 한다. 급할수록 끊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에 가족 안심번호를 등록해 두세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간단히 설정할 수 있어요. 스팸 전화 차단 기능도 꼭 활성화해 두세요. 설정이 어렵다면 이동통신 매장이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작은 설정 하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웃도 가족도 나도 당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야 합니다.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가끔은 이런 이야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섭고 찜찜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일입니다. 한번 알게 되면 그만큼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함께해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가족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심리 기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심리 조작입니다. 먼저 신뢰를 얻고 불안을 주고 지시를 따르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 확보입니다. 오씨 고객님의 정보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555 검사입니다.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투, 딱딱 떨어지는 용어들. 실제 기관 같고 진짜 같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안 자극입니다. 계좌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리고 마지막은 명령과 통제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피해자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판단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화가 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절대 그 흐름에 말리지 말 것. 말이 너무 빠르고 너무 정중하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끊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왜 전화로 알려주지?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다스려야 합니다. 겁을 주는 말일수록 심호흡 한번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그 몇 분이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법도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은행에 연락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그 다음엔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금융감독원 1332에도 전화하면 상세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피해금 환급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빠른 조치예요. 하루 아니 1시간이 지나면 돈을 되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숨기지 마세요. 내가 왜 그랬지? 창피하다. 사람들한테 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2차 피해를 부릅니다. 사기당한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교묘하고 치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당신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꼭 말해주세요. 모르는 전화 오면 먼저 나한테 말해줘요. 이상한 문자 받으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절대 나무라지 마세요. 가장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입니다. 괜찮아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요. 이젠 알았으니 다음엔 안 당하죠.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혼자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시작이 되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전화로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는다. 둘째,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고 의심부터 한다. 셋째,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절대 누르지 않는다. 넷째, 스팸 차단 앱과 가족 안심번호를 활용한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예방 약속을 꼭 한다. 이 5가지는 당신을 지키는 기본 수칙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보이스피싱은 나이가 많아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수법이 정교하고 속이는 방식이 교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서로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이런 전화 받은 적 있어 하셨다면 그 이야기를 꼭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사람들은 들을수록 조심하게 됩니다. 경각심은 반복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꼭 이야기하세요. 엄마, 이런 전화 오면 꼭 나한테 말해요. 아빠, 이상한 문자 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한마디가 가족을 지킵니다. 혹시 피해를 당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신고하고 조치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어떤 전화에도 어떤 문자에도 항상 안전하길 바랍니다.